와, 이것 좀 보세요. 하루 금식의 비밀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몸속 세포들은 끊임없이 분해하고 또 그 부분을 스스로 재활용합니다. 2016년 일본의 오스미 요시노리 박사는 자가포식 현상이라고 불리는 이 과정의 메커니즘을 알아낸 것으로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이고 이것이 금식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가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울려서 밝은 명과 함께하면 그 답변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우리 몸에 있는 대부분의 조직은 세포를 정기적으로 새로운 세포로 교체합니다. 각 기관마다 세포를 완전히 교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다릅니다. 또한 어떤 조직에서는 전혀 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몸 안에 남겨진 죽은 세포들은 어디로 가게 될까 궁금해한 적이 있나요? 일본 세포 생물학자인 오스미 박사는 인간의 세포들이 어떻게 노폐물을 제거하는지를 수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이 과정은 오토파지라는 의학적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자기를 의미하는 그리스 단어 오토와 먹기라고 번역되는 페이진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두 단어를 혼합하면 오토파지가 자가포식이라는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무시무시하게 들리나요? 하지만 이 과정은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것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벨기에 생화학자 크리스티안 드 듀브 박사입니다. 이 발견으로 그는 1974년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1960년대에 그는 간 조직을 검사하다가 매우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세포가 일종의 특수 재활용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나중에 그는 리소좀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리소좀은 세포 위 같은 것으로 특수 소화 효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효소들의 도움으로 리소좀은 낡거나 손상된 조직, 음식 입자, 박테리아, 바이러스와 세포 안에 축적된 다른 노폐물을 소비합니다. 이 모든 쓰레기는 새로운 세포와 에너지로 재활용됩니다. 이것이 자가포식의 과정이고 이 과정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리소좀의 도움으로 몸은 다른 단백질 구조를 아미노산으로 분해합니다. 나중에 이것을 건축 자재처럼 이용하여 새로운 세포를 만듭니다. 이 경우에는 논리적인 의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포를 만들기 위해 동물성 단백질을 꼭 먹어야 할까요?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는 사람을 상상해 봅시다. 놀랍게도 연구에 의하면 그런 사람도 소화기 내에 마치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와 대략 같은 양의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스테리는 간단히 설명될 수 있습니다. 몸은 이전에 저장해 두었던 죽은 손상된 세포와 박테리아 유형으로 된 자신의 단백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일 우리의 몸은 198g에서 283g의 단백질을 대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하루에 약 71g의 단백질을 섭취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세포를 만들기에는 충분하지 않죠. 이때 자가포식 현상이 발생합니다. 단백질 노폐물을 활용함으로써 우리 몸은 스스로에게 충분한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몸 안에서 자가포식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2형 당뇨병, 파킨슨병, 노화 관련 질환과 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 몸 안의 재활용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손상된 세포와 그 부분들이 몸 안에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암세포와 위험한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중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심각한 질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스미 박사는 몸이 단식, 칼로리 제한, 굶주림과 같은 일종의 스트레스를 겪을 경우 자가포식 현상이 더욱 강력해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경우 세포는 병원성 박테리아를 포함한 쓰레기 세포를 사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새로운 세포를 만듭니다. 우리 몸은 단백질의 양을 줄이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동시에 자기 정화를 합니다. 그의 모든 연구에서 오스미 박사는 굶주림과 단식을 이용하여 신체가 독성이 있는 세포를 분해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도록 장려했습니다.
단식을 할 때 세포가 더 오래 살고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몸 안의 염증도 적어집니다. 또한 칼로리 섭취를 제한하면 몸 안의 산화질소 수치가 증가합니다. 산화질소는 몸 안의 독소를 제거하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는 바로 그 분자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먹는 기간과 단식 기간을 교대로 하는 것으로 몸이 스스로 정화하는 것을 돕습니다. 또한 체중을 감소시키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합니다. 이것의 건강상의 혜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는 심장질환, 신경학적 문제, 당뇨병의 감소, 염증, 산화성 스트레스와 혈압 감소가 있습니다. 게다가 간헐적 단식은 암을 방지해줍니다. 수명을 연장해주고 콜레스테롤 수치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금식의 종류는 다양한데 원하는 전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금식. 이 방법을 선택했다면 일주일 중 하루를 골라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 아침 8시에 아침을 굶고 화요일 아침 8시에 다음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하루 걸러 단식. 이 방법을 선택했다면 하루는 규칙적으로 먹고 그 다음 날은 금식합니다. 이것은 금식하는 날 음식을 전혀 먹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2000칼로리를 섭취한다면 금식하는 날은 이 수치를 500칼로리로 낮추면 됩니다. 흥미롭게도 2년에서 6년에 걸쳐 칼로리 섭취를 20% 줄인 사람들은 혈당과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당히 개선되었고 체중도 거의 모두 정상이 되었습니다. 식사 건너뛰기. 금식 초보자라면 금식이 두렵게 느껴진다면 식사를 건너뛰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일반적으로 하루에 한 끼를 거르는 것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몸의 정화 과정을 유발하는 데 충분합니다. 다만 한 끼를 건너뛰고 다음 식사 때에 과식하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1일 금식 시간대. 이 방법은 일주일 내내 매일 8시간 내에만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이 방법의 또 다른 이름은 16대 8 금식인데 하루 중 8시간 동안의 모든 식사를 하고 나머지 시간대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을 처음 시도한다면 식사 시간대를 늘려보세요. 예를 들어 오전 8시에 아침 식사를 하고 오후 6시에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 음식 없이 지내는 시간은 14시간 뿐입니다. 이런 식사 방식에 익숙해지고 나면 음식을 먹는 시간대를 줄이면 됩니다. 물 금식. 이 전략을 따르기로 한다면 일주일에 하루를 선택해서 하루 종일 물이나 설탕이 들어있지 않은 신선한 주스만 마십니다. 이 금식을 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은 봄이지만 1년 내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결론은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채식주의자들은 동물성 단백질 결핍을 겪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다른 방식으로 단백질을 얻을 뿐입니다. 물론 고기를 먹고 안 먹고의 여부는 개인이 결정할 문제지만 채식주의자가 아니라도 가끔 동물성 단백질을 먹지 않는 날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고기와 치즈, 우유에서 외부 단백질을 얻을 경우 몸은 죽은 세포로부터 단백질을 재활용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고 자가포식과 세포 재생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몸에 독소가 쌓입니다. 만일 단식을 하거나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것이 꺼려진다면 일주일에 며칠 동물성 단백질 안 먹기를 해보세요. 몸 안의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시도해봤나요? 아래 댓글에서 여러분의 경험에 대해 말해주세요. 좋아요 버튼을 꼭 누르고 친구들과 이 비디오를 공유하고 구독 버튼을 누르세요. 그게 바로 삶의 밝은 면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